확진 환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입니다. 수십 시간짜리 CCTV를 돌려보면서 확진자가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찾아냅니다.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The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3 to 5 times every waking minute. In between,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and each other. 영화 속 역학조사관은 사람과 사람이 닿는 모든 순간을 추적합니다. 현실에선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언제 갔는지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뒤져야 됩니다. CCTV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지루한 작업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봐야 되는지. 기억과 정보의 틈을 메우는 건 역학조사관의 경험입니다. 조금 생각나는데 쭉 말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빈자리를 끌어내는 것이 노하우고요.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이동수단, 그럼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증상이 없었다던 환자의 기억도 따져 물어서 살려냅니다.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본인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호텔에 도착 저녁에 오고 난 다음에 몸살 기운이 있었다, 약국을 방문했었다라는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쏟아지는 가짜 뉴스입니다. 루머, 이거 대응하면서 필수 인력들이 대응해야 될 역량들이 딴 데로 갑니다. 큰 산불이 나서 산불 끌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는데 딴 데에서 거짓 산불 신고가. 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국 감염병 현장의 역학조사관은 모두 130명 정도입니다. WHO 권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격리시설로 갈 때 경찰 버스를 타고 갔죠. 이들을 태웠던 5명의 경찰관이 1차, 2차 때에 이어 이번에도 자원을 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차와 2차 그리고 3차까지 교민 수송을 3차례 모두 자원한 경찰은 5명입니다. 사실 걱정은 많이 됐죠.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기혼인데 이번 달에 말에 이제 돌이 되는 쌍둥이 딸이 있거든요.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럼에도 나섰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교민이고 국민이잖아요. 네.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물론 누구나 다 경찰관으로서 또 하면은 또 사명감 갖고 하는 거죠. 가족 동의를 구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생이별도 해야 합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고 반대도 했고. 서장님이 저를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총장님, 지방청장님이 저의 결재권자는 아니고 제 와이프가 결재권자이니 다시 제가 진지하게 한번 설득을 하면. 내일 모레 제 딸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꼭 온다 그랬거든요. 교민들은 대체로 지쳐있지만 버스에 오르면 안도한다고 합니다. 뭐 구세주를 얻은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긴장한 상태로 타셨고요. 잠을 잔달지 아니면은 개인 핸드폰을 본달지 뭐 이런 상태로 조용한 분위기. 교민 수송을 마친 경찰관들은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2주가량의 공무휴가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혈액이 계속 모자란 상황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헌혈을 해줄 사람을 직접 찾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원은 비상을 넘어 재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곳은 중앙혈액원이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실입니다. 보다시피 모든 혈액형에서 혈액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헌혈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닷새치 이상 비축해야 할 혈액 재고량은 현재 사흘치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다 보니 단체 헌혈도 무더기로 취소되고 헌혈의 집 방문자도 뚝 떨어진 탓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선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피를 줄 사람이 있는지 연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혈액을 직접 구하러 다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우려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들은 다음 주부터 단체 헌혈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항공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의 충격이 큽니다. 동남아 노선 비중이 40에서 50%인데 이번에 여러 나라가 오염 지역이나 여행 자제 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운항 현황입니다. 에어서울은 전체 12개 노선 가운데 절반인 6개가 동남아를 오갑니다. 티웨이 항공과 진에어도 동남아 비중이 40%대입니다.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등 다른 저가 항공사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동남아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일본 대신 동남아를 가려는 여행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LCC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이내 거리를 취향하는 737이나 320 시리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로 노선을 많이 돌렸었죠. 하지만 이번에 홍콩과 마카오가 오염 지역으로 지정되고 베트남과 대만 등 6개 나라가 여행 자제 지역이 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 여행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동남아까지 줄면 실적이 크게 나빠질 수 있어서입니다. 항공사들은 잇따라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임원급여 30%를 반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서울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의 단기 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휴가나 희망 휴직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외국을 다녀왔는데 검사 비용이 지원될까? 기침이 나서 불안한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은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중국이나 유행 국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 환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확진자가 없는 국가를 다녀왔어도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면 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소견은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합니다. 단순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를 받고 싶다면 자비로 검사는 가능합니다. 처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4명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인 잠복기에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판정이 나와도 접촉력이 있을 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